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1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시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접수. 내년 3월까지 신청 가능. 부천시는 2025년 국가건강검진에서 시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56세 1969년생 대상자에게 확진검사비를 환급하는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확진검사비 지원은 시형간염 무증상자의 조기 진단을 위해 시행되며 최초 1회 한 해 확진검사 시 발생하는 진찰료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병의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확진검사, RNA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보24 누리집 www.gov.kr 내 보조금 24 메뉴에서 시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부천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형간염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 후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되며 잠복기는 평균 6물결표 쌓인 열주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 방치되기 쉽지만 만성으로 이완되면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 예방 백신은 없지만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김은옥 부천시 보건소장은 국내 시형간염 신규 환자 중 84%가 50세 이상 연령에서 진단되고 있다며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을 서둘러 받고 확진검사비 지원도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사회적 기업 위드플러스 시스템 라면 선물 세트 6,350박스 기부. 부천시는 지난 18일 가은병원에서 사회적 기업 위드플러스 시스템 대표 김승모 이 의료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선물 세트 6,350박스를 기부하는 전달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 물품 6,350박스 중 5,050박스는 가은병원과 휴hen유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에, 1,000박스는 부천시 보건소에, 300박스는 부천 상동종합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드플러스 시스템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노동자 파견 등 시설 유지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2016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과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오고 있다. 김승모 위드플러스 시스템 대표는 88대1을 맞아 의료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온 위드플러스 시스템과 김승모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관내 사회적 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트라우마 치유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운영. 부천시는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부천시립구며울도서관에서 과거 기억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 집단 프로그램 외상 후 성장을 운영한다고 8월 19일 밝혔다. 트라우마는 인간의 인지, 정서, 신체, 관계 기능에 손상을 주며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같은 심리적 외상이 적절히 회복되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개입이 중요하다. 이번 외상 후 성장 집단 프로그램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시민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무의식적 충동을 인식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의는 트라우마 심리 교육 전문가인 마인드모스트 박하승 대표가 맡는다. 박 대표는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무의식적 충동을 인식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비합리적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접수는 9월 5일까지 13명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 지역번호 032-654-4024, 내선 619번로 신청하면 된다. 김은옥 부천시 보건소장은 이번 트라우마 치유 집단 프로그램이 외상 경험으로 인한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여자들이 심리적 회복은 물론 성장의 기회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 취약 위기 가정 대상 특별한 결혼식 지원.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청년과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결혼식 지원 사업의 보조 사업자인 함께하자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사회공헌의 뜻을 둔 다양한 단체와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8일에는 소규모 하우스 웨딩 업체인 다이닝몽드와 협약을 맺고 실내 예식장을 확보했으며 오는 9월에는 삼쌍의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 부부가 다이닝몽드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다이닝몽드의 강현실 이사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다라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시민들의 결혼식인 만큼 더 특별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8월 29일에는 솔트베이 골프클럽, 시흥 갯골 생태공원 부근, 야외 웨딩홀의 협조로 4쌍의 부부가 야외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결혼을 희망하는 예비부부 3쌍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특별한 결혼식 지원 사업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예식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시간을 형성하고자 추진됐다. 시흥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 97%.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 17일 오후 6시 기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이 97%에 달해 총 815억 원을 50만 시민에게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비 쿠폰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서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다. 시는 특히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7월 2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372명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했다. 이는 장애인, 고령자 등 온오프라인 신청이 힘든 취약계층 가정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부터 쿠폰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비 쿠폰 사용액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번지차 지급분의 절반 이상인 543억 원이 이미 소비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음식점, 마트 등 지역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돼 매출 회복에 이바지했다. 시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남은 기간 1명의 시민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소비 쿠폰 100% 지급을 달성하겠다라며 쿠폰 정책이 단기적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보완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00곳 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과 나눔 화분 만들어. 시흥시 100곳 이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8월 16일 100곳 이어올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관계 도전 잇기, 챌린지 활동으로 나눔 화분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 희망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이음마을의 일환으로 100곳 이동 주민자치회가 협력해 추진됐다. 청소년과 마을 어른 간 소통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목표로 특히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관계 맺기와 나눔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곳 이동 청소년지도위원, 주민자치회위원, 청소년봉사단원 등이 참여해 나눔 화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스투키 식물을 화분에 심으며 정성껏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완성된 화분 400개는 8월 중 시흥시 1% 복지재단을 통해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아름다운 사람들 및 우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성준 100곳 이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직접 이바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아 100곳 이동 주민자치회장은 청소년들이 마을 어른들과 함께 화분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그 자체가 세대 간 관계를 키워나가는 과정임을 실감했다라며 100곳 이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재승 100곳 이동장은 이런 활동이 건강한 마을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라며 참여해 주신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